혹시 여러분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AI 툴을 써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미드저니부터 시작해보세요. 미드저니는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참고 이미지, 무드보드뿐만 아니라 스케치업 모델링만 있으면 사진 품질의 렌더링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미드저니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딱 기초만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자신있게 미드저니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로 찾으시나요? 인테리어 잡지 혹은 핀터레스트? 그런데 원하는 스타일을 찾느라 몇 시간씩 걸릴 때도 있으시죠? 이제는 레퍼런스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 생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드저니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다면 midjourney.com에 가셔서 사인업을 해주세요. 구글 계정이나 디스코드 계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제는 베이직, 스탠다드, 메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10, $30, $60, $1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월 단위로 구독할 때 그렇고요. 연 단위로 구독하시면 약 2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저는 월 단위로 베이직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 200장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속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량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붙으시면 스탠다드나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구독하시고 제일 먼저 들어가시면 이 익스플로러가 선택되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인테리어 디자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미지들입니다. 이곳에 희망하시는 단어를 치시는데 인테리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좋겠죠. 인테리어, 디자인, 예를 들어서 오피스 로비라면 오피스 러비, 이렇게 하면 리셉션이 있는 사무실 러비들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걸 지우시고 식당 인테리어를 보고 싶으시면 레스토랑, 이렇게 레스토랑을 치시면 레스토랑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타나면 이렇게 후버링을 하시면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이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유사한 식당들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트 표시를 눌러서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likes에서 보실 수 있겠죠. 아직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가 입력창인데요. 당신은 오늘 무엇을 상상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여기에 무엇인가 이렇게 테스트라고만 넣어도 여기 보면 종이비행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이고요. 이 입력창은 다른 메뉴를 눌러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만 이 챗 페이지에서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고요. 타스크에는 없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만든 이미지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면 여기서 크리에이션 액션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이런 옵션들을 선택해서 비슷한 스타일의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에딧은 일단 자기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곳에 있는 이미지를 이쪽에 링크를 가져와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첫 번째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퍼스널라이즈는 미드저니를 내 취향에 맞게 개인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니지6, 미드저니 버전 6, 그리고 미드저니 버전 7이 있는데요. 이 버전들만 개인화 작업이 가능하고요. 버전 7을 사용하시려면 이게 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켜지는 게 아니라 프로파일이라는 그런 창이 나올 겁니다. 이미지를 평가하는 작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 중에서 선호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키보드 1번, 2번을 통해서 왼쪽, 오른쪽, 3번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약 200장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가장 최신 버전인 V7 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V7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면 여기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끄거나 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꺼두겠습니다. 사실 퍼스널라이제이션은 이렇게 랭크드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이쪽에 무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무드보드는 이렇게 미드저니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선별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아니면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 장 이상이면 무드보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믹스 스톤 앤 메쉬라고 넣어놓은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약 8장의 이미지로 이렇게 무드보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업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추가로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Add from Link라는 이것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저장하시고 확인을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Add from Gallery,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돌아가시면 이 아래에 방금 선택한 4장의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드보드는 이렇게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몇 장이든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여기서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켜고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손 올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 2가지 이상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랭크드 프로파일 이런 것과 함께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택을 모두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곳에 보시면 오거나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이곳은 자신이 만든 이미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공간입니다. 이 크리에이트 기능과 상당히 유사한데 정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필터가 있는데요. 여기 프로파일이나 필터를 보시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이 likes 표시를 한 것들은 여기서 liked라고 해서 liked로 나타나고요. unrated,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unrated로 나타나고 hidden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를 이렇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hide, 이렇게 숨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숨긴 이미지들을 따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grid는 4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생성했을 때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들이고, 업스케일은 한 장을 선택해서 해상도를 높였을 때 그렇게 해서 업스케일 된 이미지들만 볼 수 있고요. 이미지 사이즈, 사실 이미지 비율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지를 정방향으로 만든 이미지들, 가로로 길게 만든 이미지들, 세로로 길게 만든 이미지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버전은 버전 5로 만든 것, 버전 7 이렇게 버전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타일들은 벽지나 타일처럼 패턴화되는 이미지들인데 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로우 이미지들인데 로우 이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에 모델 중에 로우 모델을 선택해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뷰 옵션스가 있는데요. 뷰 옵션스를 보면 지금 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비례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썸네일을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스퀘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방형 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옵션 중에 이미지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미지 사이즈는 이 이미지를 작게 볼 것이냐 중간 사이즈로 볼 것이냐 아주 크게 볼 것이냐 이 차이를 나타냅니다. 스몰로 놔두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폴더스가 있는데요. 폴더를 생성해서 폴더별로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폴더스라고 나타나고 여기에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게을러서 그런지 아직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어찌됐던가 이렇게 그 폴더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호텔, 로비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호텔 로비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여기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테리어 디자인은 뉴 폴더스 그룹을 만들어서 폴더들의 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고 쓴 다음에 이 호텔 로비 만든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호텔 그룹 안에 넣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들을 Shift 키를 눌러가면서 하나하나 선택하실 수도 있고 키를 눌러서 이렇게 다량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제가 만든 이 카페 이미지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카페에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이 폴더 보기를 꺼버리면 다시 이렇게 필터나 뷰 옵션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챗 기능으로 가보겠습니다. 챗 기능을 보시면 제너럴 키오스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혼란 이런 의미잖아요. 그냥 세계의 사용자들이 만든 이미지들을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크래프트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더 개선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 보이스 챗을 통해서 음성으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 팀은 이렇게 미드저니에서 제공하는 이런 주제, 오늘은 페어리, 요정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만든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비스는 초보자들이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곳인데요. 도움을 요청해서 무언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tasks는 사실 미드저니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미드저니가 좀 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평가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하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 비디오 생성 기능과 편집 기능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동영상 이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드저니에게 도움을 주면 이렇게 도움을 준 만큼 Best Hours 사용시간을 더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그것을 마치면 2시간 정도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드저니를 가지고 첫 번째 프롬프트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쪽 어디서나 생성이 가능하지만 일단 크리에이트에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도 이렇게 디자인과 관련된 묘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나 스타일을 묘사하는 그런 용어들 때문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간단하게 심플한 프롬프트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모던 스타일 커피 밥 with many plant 식물들이 아주 많은 모던 스타일의 커피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이 비행기 이 버튼을 눌러서 서밋 이렇게 하면 가장 이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4장의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팅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동일한 프롬프트 하에서 여기 있는 세팅을 변경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Use text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시 이 내용을 프롬프트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세팅스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스퀘어, 랜드스케이프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똑같은 랜드스케이프라도 좀 더 가로폭이 넓은 그런 이미지를 선택해서 2:1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가면 스퀘어로 갔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포트레이트 중에서 세로가 2, 가로가 1인 이런 이미지까지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4:3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일라이제이션이 있고 위어드니스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설명이 나타나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타일라이제이션은 예술성, 위어드니스는 독창성, 버라이어티는 다양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라이제이션은 미드저니의 이 예술적 스타일을 얼마나 적용할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대값이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위얼드니스는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지만 지금 7.0에서는 이 독창성을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이 위얼드니스는 6.0, 6.1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100이 최대값입니다. 이쪽 예술성 스타일라이제이션을 사용할 때는 여기 모두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이 스탠다드는 좀 더 미드저니의 예술적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로우는 프롬프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우를 선택하고 스타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 스탠다드를 선택하고 스타일라이제이션의 값을 높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일단 스탠다드로 가고 가장 최대값을 주고 하게 되면 이 프롬프트와는 다소 먼 내용의 다양한 예술성 있는 이미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장의 이미지가 각기 다르고요. 다른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4장의 다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텍스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스타일라이제이션은 이렇게 낮추고 버라이어티를 이렇게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 네,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타났지만 그런 식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이미지도 나타났고 노천 카페와 비슷한 이미지. 이것은 카페라기보다는 올리브영처럼 화장품을 취급하는 곳 같네요. 이건 카페라기보다는 술을 파는 곳이군요. 네, 버라이어티는 다소 낮추고 예술성은 다소 높이고 이번에는 로우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Use text, submit.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미지와 다소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식물들이 많고 좀 더 녹음이 짙은 그런 카페 이미지가 나왔고요. 거의 식물원에 있는 카페와 비슷하게 되었네요. 사실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그런 원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의할 것은 절대 챗 GPT처럼 명령형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의 구성 요소와 디테일은 유지한 채 아일랜드 테이블 하나만 중앙에 넣어줘. 이런 방식은 미드저니와는 맞지 않습니다. 미드저니는 정확하게 그 이미지 안에 어떤 요소와 어떤 스타일이 필요할지 그것만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미드저니의 여기 세팅스에서 항목들 옆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미드저니 도큐멘테이션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프롬프트 베이직이 있고요. 프롬프트 베이직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프롬프트 작성 요령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소 이렇게 사진이나 회화 쪽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인테리어 디자인에 적합하게 여기 있는 예시들만 바꿔봤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사실 주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 매체를 가장 먼저 써줘야
이게 사진인지 아니면 그림인지 스케치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토, 워터컬러 페인팅, 일러스트레이션 아니면 뭐 스케치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제인데 이게 공간일 테고, 예를 들어서 커피숍, 호텔 로비, 리빙룸 아니면 오픈 스페이스, 소파, 테이블 셋, 공간에 있는 요소들이나 공간의 크기, 공간의 어떤 특성을 묘사하는 형용사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색, 블루 컬러 팔레트, 파란색 계열의 컬러 아니면 vibrant, 생기 있는, muted, 약간 색이 바랜, 이렇게 색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써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라이팅을 natural light, 그 다음에 soft ambient light, neon, indirect lighting 이런 것을 써줄 수 있을 테고요. 그 외에 보조적으로 환경 같은 것, in the city of Seoul, in the city of New York 아니면 with nature 해서 이 공간이 좀 더 자연과 가까이 있다는 표현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 외에 luxury, elegant, charming, cozy, playful 이런 단어도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컴포지션은 카메라 구도인 것 같은데 구성이라고 돼 있고 와이드샷, 하이앵글, 로우앵글 아니면 조감도 같이 버드 아이 뷰, 아이소메트릭 뷰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칙에 최대한 맞춰서 넣어봤는데요. 에디토리얼 포토, 모던 스타일 커피숍 with plant,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노란색과 오렌지 그리고 골드 컬러 계열이고 흰색 대리석 바닥에 자연광이 창문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조명이 있고 서울시에 위치해 있고 자연을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 이것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생성되고 있으면 이렇게 1이라고 나오고요. 꺼주시면 보일 겁니다. 네, 결과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 프롬프트에 들어간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되면서 최대한 프롬프트에 맞췄고 미드저니의 이런 미적인 부분이 반영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가장 프롬프트에 근접한 형태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프롬프트 작성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 챗GPT에서 PT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미드전이라고 써보시면 미드전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GPT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것을 선택해서 세팅 시작, 이렇게 해서 뭔가 원하시는 조건이나 이런 걸 제시하면 미드전이에 적합한 형태로 바꿔줍니다. 다만 챗GPT를 사용하시면 내용을 간결하게 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기대보다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닫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레퍼런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입력창에 add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레퍼런스, 그 다음에 옴니 레퍼런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프롬프트로 모든 디테일을 다 작성하기도 어렵고 잘 작성한다고 해도 미드저니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준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이 이미지 레퍼런스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미지 프롬프트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이미지 안에 이 구성 요소들을 활용한다는 의미고 말 그대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대신해서 이미지 한 장이 프롬프트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타일 레퍼런스는 이 이미지의 스타일, 그러니까 분위기 아니면 화풍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는 의미고요. 이 옴니 레퍼런스는 원래 이 캐릭터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나 특정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화 책에서 각 페이지마다 캐릭터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었는데 인테리어로 하면 가구, 의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해봤던 이런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는 이렇게 천 장식에 내려와 있는 호텔 로비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제가 호텔 로비 이렇게 간단하게 넣고 이것을 사용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세팅은 일단 프롬프트에 충실하게 로우로 하고 앞서 설정했던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4장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원본이 가지고 있던 기둥 그리고 덮은 천정, 비슷한 느낌의 가구 그리고 약간 동양풍의 이런 벽자무늬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장식을 위해서 내려와 있는 그런 비단천과 같은 그런 것들은 여기에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로 만들려면 여기 이미지 레퍼런스에 동일한 사진들을 다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유즈 텍스트 한 다음에 이걸 끄고 스타일 레퍼런스를 클릭해서 이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옴니 레퍼런스에도 한번 넣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이미지에는 이렇게 뭔가 하늘에서 매달려 있는 그런 가벼운 물체들이 나타났는데 수정까지 정확하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텍스트를 넣고 이번에는 이미지 이것을 여기까지 넣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앞선 이미지보다 좀 더 많이 이런 특성들이 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스타일라이제이션이 역할을 하는데 이것까지 낮춰주게 되면 사실은 거의 동일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동일한 4장의 이미지가 나타났죠. 이미지 레퍼런스 중에 2가지만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2가지를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비슷하고 유사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성해 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스타일 레퍼런스나 옴니 레퍼런스의 목적은 좀 더 다양합니다. 이렇게 익스플로러로 가셔서 예를 들어서 랜덤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워터컬러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워터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이것을 스타일 레퍼런스로 넣은 다음에 앞서와 동일하게 호텔 로비라고 입력하게 되면 인테리어라는 단어 한 가지만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이미지이긴 하지만 수채화 느낌으로 나왔고요. 혹은 옴니 레퍼런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파를 한번 해볼까요? 소파를 넣고 이렇게 옴니 레퍼런스에 넣고 여기에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슬라이더의 강도를 높게 해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가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옴니 레퍼런스에만 넣어줘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스타일 레퍼런스에도 넣어주고 이미지 프롬프트에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파, the center of hotel lobby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버라이어티도 그리고 스타일라이제이션도 최대한 낮추고 생성.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더니 아주 비슷하게 나왔네요. 옴니 레퍼런스는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데 조금 바꿨으면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크리에이션 액션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vary는 버라이어티와 비슷하게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서트를 누르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이 비슷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고 strong을 누르면 굉장히 급격하게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서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크게 나오는 상태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고 여기에 펜딩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데 테이블 형태만 좀 바뀌고 의자의 모양이 살짝 변형되는 그런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스트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게 결과인데요. 의자의 위치도 많이 바뀌었고 공간의 그런 모양이나 형태도 원본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들어가서 이번엔 리믹스입니다. 리믹스라는 것은 2개를 섞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지우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넣으면 기존의 이미지와 새로운 이미지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섞일 것이고요. 서트는 당연히 약하게 섞이는 것이고 스트롱은 강하게 섞이는 거죠. 그 외에도 그냥 프롬프트를 유지한 채 살짝 업데이트 시켜서 기존 이미지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뷰를 살짝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프롬프트를 살짝 업데이트 시켜 보겠습니다. 스트롱을 누른 다음 이쪽에 프롬프트가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여기다가 약간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런 카메라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High Angle View of Mid-Century Modern Living Room Interior 서브밋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동해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존 공간을 살짝 위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Rerun은 이런 같은 프롬프트와 이미지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Rerun이고요. 여기 Edit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Edit가 있습니다. 제가 이 Edit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거의 동일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미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Edit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쪽에 작은 이런 바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렇게 옆으로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위쪽으로 좀 더 많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러쉬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이 검정 가죽 부분만 선택을 해서 제가 이쪽에 아이코닉 임스 라운지 체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붉은색 가죽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Submit Edit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4장의 이미지가 생성됐는데 2장은 사실 별 볼 일 없고 여기 있는 것은 정확하게 이쪽으로 공간도 늘어나고 의자도 가죽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More 옵션을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펜이나 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은 이렇게 위쪽으로 늘리는 것, 아래쪽으로 늘리는 것,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거죠. 왼쪽으로 확장, 오른쪽으로 확장. 줌은 1.5배, 2배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이 주변만 확장돼서 채워질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보였던 것이 2배 확장이 되면서 보이지 않던 부분의 영역까지 이렇게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시각화하는 단계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